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1,0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중증 병상 가동률은 80%를 넘었습니다. 병상 상황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현재 470여 개에서 200여 개를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어제 서울대병원이 좀 선제적으로 비상체계 전환을 선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그 중환자 진료를 위해서 네. 기존에 있는 의료 인력들, 그 병상들을 이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위해서 할애하겠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과의 진료를 줄여야 되는데 일단 모든 특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3차 최상급 병원이기 때문에 네.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좀 진료를 많이 기다리고 특히 뭐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조금 환자분들께도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과의 협조 또 인력 지원에 대한 협조들을 통해서 중환자를 더 확보하고 코로나19 환자, 위중증 환자 진료에 보다 좀 치중하겠다. 그리고 병상을 추가적으로 음압형 병상을 지금 연건 캠퍼스 내에 비어있는 부지가 거의 없는데 네.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 이제 음압형 병상을 48개를 6개월 내로 짓겠다. 이런 계획들이 담겨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병원들도 지자체와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교수님께서 계시는 서울백병원도 서울대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방안들인가요? 네, 이제 모든 병원들이 어떤 병원의 시설이라든지 인력, 장비 수준에 따라서 뭐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네. 그 병원들 간에 서로 환자를 의뢰를 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차 병원인데 저희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이제 상급 병원, 서울대병원이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의뢰한다든지 상호 의뢰 체계는 갖춰져 있고요. 네. 이제 코로나19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를 마치고 어느 정도 회복기에 계시지만 여전히 산소 치료가 필요하시고 또 언제든지 나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해서 좀 입원이 좀 장시간 요하는 이런 환자분들을 굳이 이제 3차 병원에 계시진 않고 2차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서 마저 치료를 더 진행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차 병원에서 또 환자가 안 좋으면 또 3차 병원으로 의뢰를 또 이송해야 되고 네. 병원 간에 이제 환자를 전원하는 건데 특히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산소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나 고유량 산소 치료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옮기기는 쉽진 않은데 그러기 때문에 이동형 중환자실 특수형 앰뷸런스가 있어서 네. 그것을 통해서 저 중환자 이송을 근거리에선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병상 이용 효율을 더 높이는 그런 방안이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또 다른 여러 과의 선생님들의 협진이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중환자를 담당하시는 중환자를 보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진행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병원들 간의 협력, 지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비상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아주 가뭄의 단비같이 네. 아주 급한 환자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200병상 정도 확보하게 되면은 전체 중환자 병상의 약 10 내지 20% 정도가 좀 더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 거의 병상 가동률이 90%인 상황에서는 7, 80%로 좀 줄어들지만 여전히 7, 80%도 굉장히 높은 병상 가동률이라고 봐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위중증 환자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200병상도 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급하게 위중증 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위중증 환자 발생도 줄이고 네. 또 무엇보다도 시간을 벌면서 보다 중장기적으로 위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병상 확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그런 비응급 수술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병상을 확보를 하는 방향인데, 그런데 일반 환자분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진료 수술이 연기되는 거에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반 병상에 계셔야 되는 분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비응급 진료를 연기한다고는 하지만 특히 네. 수술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것이 비응급인지 구별하기 좀 쉽지는 않을 수가 있겠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당장 생명에 위급하지 않다고 해서 비응급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분께는 굉장히 큰 불편이고, 또 특히 이제 와병 상태가 오래되시는 분들은 또 다른 합병증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불안하고 그러실 수가 있겠고, 아마 이제 이번에 암은 이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 같은 경우에도 수술이 좀 지연되게 되면은 네. 그 사이에 암이 더 진행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하실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환자분들의 좀 이해도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의료진이 또 설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도 이제 병원 내에서 여러 과의 협력을 통해서 분류를 하겠지만은 환자분들도 좀 유중한 지금 상황에서 또 많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코로나 병상을 추가한다고 해도 의료진의 고충이 정말 큰 상황이거든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료인 단체도 있었고요. 병상을 확보하는 만큼 인력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인력 확충 방안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지금 코로나19 환자를 돌보시는 것 자체도 네. 다른 일반 환자분들을 돌보는 것보다 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네. 특히 이제 방호복을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흔히 물을 마신다든가 화장실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환자 보시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들이 계속 과중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선 또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병상이 늘어나고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인력 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자기 환자 전문 진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좀 다른 보조 인력 같은 것도 충분히 좀 지원이 필요해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제 일상적으로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고, 또 정신질환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치매가 동반되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두세 배 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히 전문적인 인력 그리고 보조적인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 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정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입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 가운데 임산부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개인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입원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어떤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 특히 이제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은 네. 미접종자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네. 여쭤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그래서 못 맞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알레르기나 기저질환은 백신 접종의 금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적극적인 접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또 좀 일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임신부도 적극적으로 접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의학적인 사유로 못 맞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드물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접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병원 내 감염, 특히 지금 우리나라 병원은 좁은 공간에 다인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염되시면은 굉장히 감염 전파가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해서 입원을 하시는데, 개중에는 이제 잠복기에 있다가 입원하시고 나서 이제 감염력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PCR 검사 등을 통해서 병원 내 감염을
충분히 지금 막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 네. 한 번 생기게 되면 그 병원이 폐쇄된다든가 접촉자들을 다 검사하고 의료진들도 격리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분들을 충분히 입원 단계에서 거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시고 또 PCR 검사가 음성이면은 이분이 입원하셨을 때 추가적인 감염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적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최소한의 전략들 중에 한 가지로 미접종자분들의 입원을 좀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의학적인 입원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입원은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아직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병원 내 감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예를 들면은 모든 환자분들이 이제 격리된 공간에서 환자들 간의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설이 외국처럼 된다면은 사실 코로나19 환자든 코로나19가 아닌 환자든 다 안정되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또 그렇겠죠. 우리나라 네. 수가 구조라든지 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잠시 짚어보면요. 신규 확진자 수가 5,200여 명, 이틀 연속 5,000명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주말 검사 감소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8,000명에 육박했다가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주말 효과인지 아니면 거리두기 효과인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가 됐는데 이 효과는 언제쯤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기존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네. 그것이 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한 1, 2주 정도, 한 열흘 정도 이상 걸렸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해외도 이렇게 감소하는 증가 유행 양상을 보게 되면은 네. 감소폭이 좀 비교적 빨리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에 백신이 없을 때는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천천히 감소하는 양상에서 지금은 좀 다른 나라들도 좀 감소세가 시작되면 빨리 감소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부터 사적 모임을 6인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4인으로 조금 더 강화되면서 네. 그 효과가 조금 더 가속된다면 이번 주 내로 감소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주말 효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다면 거리두기 확진자 감소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미크론인데 지금 3차 접종까지 마친,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미크론에 확진이 된 정말 돌파 감염이 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분들은 지금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지금 부스터샷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스터샷을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중증을 좀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특히 이제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실험실적인 연구들이 나와서 3차 접종을 하신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 네. 자체는 한 75%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걸리실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하는 중화하는 항체가가 3차 접종을 통해서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들어오는 바이러스 양이 너무 높게 되면은 감염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확진 환자를 직접 대면하셔야 되는 역학조사관이라든지 또 의료적인 처치를 하면서 비말에 많이 노출된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3차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이 생길 수가 있겠고 네. 이제 감염 사례들은 조금 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3차 접종을 하시고 나서 항체가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해외 연구에 따르면 3차 접종하시고 한 12일 정도 지나야지 우리가 원하는 최대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미크론 돌파 감염 3차 감염 사례 중에는 네. 좀 3차 접종을 하고 조금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은 사례도 좀 있어서 일단은 3차 접종을 하시는 것이 현재 오미크론 유행을 줄일 수가 있고 또 걸리시더라도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현재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델타의 큰 파괴력 위험성에서도 지키실 수가 있고 네. 앞으로 조만간 유행하게 될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한 항체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지금 꼭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